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멘트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무릎이야.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내 몸의 관절을 보다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퇴행성 관절염 베스트 3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저마다의 생김새만큼이나 각양각색 천차만별인 걸음걸이. 걸음걸이로 범인까지 잡을 수 있다 보니 또 다른 지문으로까지 불릴 정도인데요. 그런데 잘못된 걸음걸이가 무릎 관절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그렇다면 대체 어떤 걸음이 무릎을 망치는지 잠시 후 알려드립니다. 살면서 발목 삐끗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노는 아이들도, 구두 신고 열심히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아마 한 번쯤은 삐끗해봤을 텐데요. 그런데 삐끗한 발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통증이 심해졌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가득합니다. 무심코 방치한 발목, 혹시나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닐까요? 전문의에게 물어보시죠. 네,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려주실 이태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퇴행과 전문의 이태훈입니다. 예, 아니 그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삐끗한 발목도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나요? 네, 퇴행성 관절염 네. 충분히 올 수 있고요. 예. 처음에 이제 발목을 삐었을 때 네네네. 제대로 치료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네. 별로 안 아프다고 붓기가 별로 안 부었다고 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인대가 늘어져서 또 다른 접질림이 네네네.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다가 예. 이제 족관절 불안정증이라는 그런 인대 불안정증에 빠지게 되고 예. 뭐 조금 서 있든 어느 정도 걷든 네네. 일상생활만 해도 네. 발목이 흔들리다 보니까 발목 관절염이 결국엔 오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충분히 예, 발목에서도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가 없다. 네, 이제 계속 삐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네. 외상이 아니라 네. 질환으로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이라는 진단 그 질환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는 뭐 수술이라든지 또는 발목 강화 운동이라든지 다른 치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이제 관절염이 충분히 올 수 있고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그런 나중에 유합술이라든지 큰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발목을 삐었을 때 가까운 병원에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예, 네.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어깨도 자주 탈골되는 걸 이제 습관성 탈골이라 가지고 네. 탈골 한번 되기 시작하는 분들은 계속 되잖아요. 이거 발목도 한번 늘어난 인대는 계속 늘어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위험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그때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발목도 관절염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두 가지 랭킹을 먼저 만나봤는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잘못된 걸음걸이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가 있나요? 네, 충분히 유발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안짱걸음이라고 해서 네. 발이 네. 안쪽으로 10도에서 15도 정도 네. 된 경우에는 예, 예. 무릎이 이렇게 X자 다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체중의 중심이 네. 무릎의 바깥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네. 외측의 대퇴연골이나 예. 외측의 경골에 손상이 오게 되고 예. 그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고요. 예. 그리고 팔자걸음이라고 해서 O자 형태. 예, 팔자걸음은 15도 정도 예. 발이 바깥쪽을 향해서 예. 벌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무릎은 이렇게 O자 다리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무릎의 내측으로 빠지게 되고 네. 내측의 대퇴연골과 내측의 경골 그런 연골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또 급격히 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힘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다 문제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바르게 걷는 거예요? 11자 걸음이라고 해서 11자. 정확하게 힘을 분배해서 걸으라는 얘기인데. 네, 11자로 걸지만 약간 5도 정도 벌린 채로 걸으면서 네네.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예. 좀 적당한 보폭으로 걸어주시면 되고 네네. 흔히들 이제 모델 워킹이라고 하면 더 좋은 줄 알고 그 일자 걸음 있잖아요. 맞아요. 또는 맞아요. 더 오버해서 선 하나를 긋고 거기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걷는 거 이렇게.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X자로 예, 하는 게 또 예, 유행이라고 예, 하는데 예. 그런 거는 골반과 하체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럼 당신이 몰랐던 퇴행성 관절염 베스트 3 1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엄마 관절에 좋은 약 좀 사드려야 하는데. 연골에 좋다는 영양제. 아, 이거다. 염증을 없애준다는 영양제 이건가? 시중에 나와 있는 관절염에 좋다는 영양제들 종류도 많고 하는 말들도 다르다 보니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무엇을 선택하는 게 정답일까요? 네, 이건 진짜 궁금해요. 워낙 약이 많으니까 예, 관절 영양제다, 뭐 항염 영양제다. 이거 정말 찾다 보면 세월 다가가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의사다 보니까 네네네. 좀 검증된 약을 조금 좋아하게 되는데 네. 의사 처방하에 먹을 수 있는 음. 생약학 추출물 또는 아보카도 추출물 네네. 이런 이제 영양제들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요. 진료실에서 진짜 진료를 하고 네네. 그런 연골 영양제를 처방을 하고 네네. 몇 달 후에 왔을 때 이제 환자분들께 여쭤보잖아요. 네. 그럼 확실히 좋아졌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음.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환자분들이 좀 물어봅니다.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네네. 그러면 먹어보십시오 하죠. 네네. 그럼 이제 먹고 오면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 그거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예, 다른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네네. 운동생활 개선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이제 병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네, 예,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번 먹고 좋아지길 기대하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꾸준한 복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효과를 높이는 관절염 영양제 복용법 네.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연골 영양제라든 거는 몇 개월 좀 이렇게 장기간 복용을 한다는 생각을 컨셉을 가져주시고 네네. 의사 처방하에 들어가는 그런 연골 영양제 그 약을 하나를 먹는다고 생각하거나 2개 정도 네네.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또 한번 좀 믹스를 해줘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콘드로이친이라든지 또는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은 좀 먹어도 되고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그렇게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양제는 건강할 때 미리미리 먹잖아요. 네네. 이 퇴행성 관절염을 위한 영양제도 아프지 않아도 미리미리 챙겨 먹는 거죠, 네, 평소에. 그렇게 막 날카로운 통증이 네, 없다고 네, 하더라도 네. 약간 이상한 좀 시린 느낌만 나더라도 그건 이상 신호기 때문에 네, 네, 네. 아 지금 연골 영양제를 먹어야겠구나 이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